잠깐만요. 이 영상 그냥 지나치려고 하셨나요? 아니면 죽음이라는 단어에 잠깐이라도 마음이 멈추셨나요? 이상하죠. 우리는 반드시 온다는 걸 아는 유일한 것. 그게 바로 죽음인데, 정작 그 이야기는 평생 피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직은 아니야. 나중에 생각하자. 괜히 생각하면 더 무섭잖아.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죽음을 피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해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죽음이 그렇게까지 무서운 건 아닐 수도 있구나. 200년 전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평생 삶과 죽음을 아주 집요하게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놀라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이 말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천천히, 정말 천천히 그 이유를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시간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하루가 길었죠. 1년은 더 길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벚꽃이 피면 금방 지고, 새해가 오면 어느새 끝나 있고, 시간은 손에 쥔 모래처럼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빨리 흘러가 버립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문득 거울을 보다가, 예전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에 그렇게 조용히 찾아옵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하지만 이 감정 낯설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한 것도 약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이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조금 다르게 마주해 보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죽음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 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점을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아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살아있을 때만 존재한다. 이 말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 불안, 후회, 외로움, 두려움. 이건 전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 모든 것이 멈춘 상태입니다. 고통도 없고, 불안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상태. 그런데 우리는 그 상태를 지금의 감정으로 억지로 상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또 하나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비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명절이면 집안이 시끄러울 정도로 북적였는데 이제는 빈자리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함께 웃던 친구들, 오래 알고 지낸 이웃들, 평생을 같이 일했던 동료들. 어느 순간부터 한 명씩 한 명씩 연락이 줄어들고 소식이 끊어집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벌써? 하지만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놀람은 점점 줄어들고 대신
이상한 조용함이 마음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다음은 나일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은 누가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스며들듯 들어옵니다. 그리고 몸의 변화가 그 생각을 현실로 만듭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느낌이 다르고, 회복 속도가 예전과 다르고, 병원에 가는 횟수도 조금씩 늘어납니다. 작은 변화들이 하루하루 쌓이면서 마음 한쪽에도 조용한 긴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라 내 삶과 가까운 현실로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은요. 생각해보면 이건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흐름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삶이란 것이 끝을 향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느끼게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삶 속에서 느껴지는 이야기들이었죠. 이제는 그 생각을 가장 깊이 파고들었던 사람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는 1788년 지금의 폴란드 지역인 단치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당시 꽤 이름을 알린 소설가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부유하고 안정된 집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20살이 되기 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죽음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깊은 그림자를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도 평생 가까워지지 못했습니다. 사랑도 순탄하지 않았고 학문 세계에서도 처음부터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도 안으로 느끼기에도 계속해서 고독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삶이 왜 이렇게 느껴지는지 정면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주 단순하지만 강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삶은 근본적으로 고통이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위로야?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천천히 보면 이 말은 이상하게도 솔직합니다. 삶에는 좋은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사랑도 있고, 성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뒤에는 항상 다른 얼굴이 함께 있습니다. 기쁨 뒤에는 사라질까 하는 불안이 있고, 사랑 뒤에는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고, 성취 뒤에는 더 높은 것을 향한 결핍이 남습니다. 그는 이걸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좋은 것만 보지 않고 불편한 것까지 함께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 삶의 구조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향해 가는 존재가 아니라 욕망과 결핍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존재다. 이 시선이 그의 철학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을 가장 깊게 흔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욕망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욕망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욕망은 조금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무언가가 갖고 싶을 때 그 순간 우리는 그것 하나에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마음은 불편해지고 생각은 거기에 묶이고 하루가 그 욕망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는 순간 잠깐은 좋습니다. 정말 잠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이 빨리 찾아옵니다. 이제는 더 좋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집이 생기면 더 좋은 집이, 건강이 회복되면 더 큰 걱정이, 관계가 안정되면 또 다른 불안이 따라옵니다. 끝이 없습니다. 마치 바다 같습니다. 한번 파도가 지나가면 곧바로 다음 파도가 밀려옵니다. 잠잠해지는 순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감각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처럼 무언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마음이 줄어들고 작은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햇살, 조용한 아침, 별일 없는 하루. 예전에는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이것이 욕망이 잦아드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이 변화를 단순한 쇠퇴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보았습니다. 욕망이 줄어드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고요로의 이동이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죽음이 두렵다고 할 때 우리는 정말로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질문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죽음 자체를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죽음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죽음에 대한 상상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후자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 속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존재가 사라진다는 두려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 느끼고 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 내 이름, 내 얼굴, 내 삶의 이야기, 이 모든 것이 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느끼는 것도 없는 상태, 기억도 없는 상태, 심지어 내가 없다는 것조차 인식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이 본능적으로 두려운 이유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을 아주 중요하게 봤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살고자 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은 죽음을 자연스럽게 거부합니다. 두 번째는 미련과 후회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말을 했어야 했는데, 조금 더 잘해줄 걸,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걸. 나이가 들수록 이 생각은 더 자주 떠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죽음 자체보다 끝내지 못한 이야기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아직 전하지 못한 말, 아직 풀지 못한 관계,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 그것들이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집착입니다. 내가 사라진다면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내가 지켜온 것들은 어떻게 될까? 자식, 배우자, 가족, 그리고 함께 쌓아온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흩어질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집착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느끼는 이 감각, 내 몸,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억,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나라는 감각. 그것이 사라진다는 상상은 매우 강하게 저항감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실은 죽음이 아니라 나의 소멸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크게 느껴지시나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존재의 소멸이 더 두렵고, 어떤 분은 후회가 더 무겁고, 어떤 분은 남겨질 사람들 생각이 더 큽니다. 그리고 세 가지 모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 감정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이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관점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죽음을 아주 독특하게 바라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태어나기 전을 기억하시나요? 물론 아닐 겁니다. 그때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태는 어땠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무서웠을까요?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입니다. 좋고 나쁨도 없고, 기쁨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저 없음이었던 상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꺼냅니다. 태어나기 전의 무와 죽음 이후의 무는 같다. 이 말을 천천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 상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상태가 고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이 남습니다. 죽음 이후는 왜 두려운 걸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 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멈춘 상태를 상상하지 못해서 두려워한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통은 존재할 때만 존재한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들, 슬픔, 외로움, 불안, 두려움, 후회. 이 모든 감정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면 느낌도 없습니다. 느낌이 없다는 것은 고통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을 강조합니다. 죽음은 고통의 연장이 아니라 고통의 종결이라는 것.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결코 죽음을 선택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살에 대해서도 매우 복잡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라는 것.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면 죽음은 공포가 아니라 하나의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 깨어 있던 사람이 조용히 잠드는 것처럼, 길고 긴 여행을 마친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억지로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도달하는 상태로 보는 것입니다. 이 시선이 바뀌는 순간 죽음은 조금 다른 얼굴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제 생각이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집착하는 나는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조용히, 천천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나라고 부르는 것들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름, 몸, 기억, 습관, 가족, 역할, 직업. 우리는 이것들을 모아서 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씩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름은 처음부터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몸은 매일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때로는 바뀌기도 합니다. 역할과 직함도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사라지고 변하는 것들 속에서 변하지 않는 나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 조용히 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나라고 느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 그는 그것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강물을 떠올려 보라고 합니다. 강물은 계속 흐릅니다. 그 위에 소용돌이가 생깁니다. 잠깐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 소용돌이를 보고 형태가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강물 자체만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는 이 강물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삶을 움직이게 하는 근원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흐름 위에서 잠시 생긴 형태라고 봤습니다. 생겨나고 유지되고 다시 사라지는 형태. 죽음은 그 형태가 사라지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흐름 자체는 멈추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예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미 떠나신 분이든 아직 곁에 계신 분이든 그분들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분명 있습니다. 말투, 습관, 생각, 태도, 그리고 기억.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자식에게, 가족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렇게 보면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끊기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며 흐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꽃 한 송이가 지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나온 씨앗은 어딘가에 남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나라는 것은 완전한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흐름 속의 한순간일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완전한 단절이라기보다 하나의 형태의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생각은 가장 강렬한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이 말은 처음 들으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차분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태어날까요? 라고 묻고 시작한 삶은 없습니다. 어느 순간 이 세계에 놓여졌고 그 순간부터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대부분 울음과 함께였습니다. 이후의 삶은 기쁨도 있었지만 그 기쁨은 늘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걱정은 오래 남았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이런 생각이 따라옵니다. 이게 계속될까?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사랑을 얻으면 또 다른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라지면 어떡하지? 건강할 때조차 불안이 뒤에 서 있습니다. 언젠가 아프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우리는 기쁨 속에서도 완전히 편안한 순간은 많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구조를 매우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죽음이 욕망의 완전한 소멸이라면 그것은 고통의 완전한 종료이기도 하다. 이 문장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됩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극단적인 비관으로 읽습니다. 그럼 결국 삶보다 죽음이 낫다는 말인가? 하지만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는 인식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이 말은 삶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가볍게 보게 만드는 시선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통, 지금의 불안, 지금의 집착,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언젠가 사라진다는 사실, 이 인식은 의외로 삶을 눌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느슨하게 만들어줍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걷고 있습니다. 그 짐 안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체면, 역할, 기대, 의무, 후회, 상처, 집착. 처음에는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무거워집니다. 어깨가 아프고 발걸음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짐을 꼭 끝까지 들고 가야 할까?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모든 짐이 끝까지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언젠가는 내려놓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 이 사실은 삶을 가볍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균형이 있습니다. 그는 삶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 하지 못한 일들, 아직 남아있는 시간들. 그래서 그는 삶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적으로 보지 말 것. 삶의 흐름 안에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 볼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됩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어쩌면 삶이 스스로 도달하는 하나의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조금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죽음을 피하려고만 하지 않고 조용히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질문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느 지점에서 한 번쯤 마주하게 됩니다. 실제로 큰 병을 겪으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왜 그렇게 사소한 일에 화를 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죽음을 가까이에서 경험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욕심이 줄어듭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대신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순간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변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욕망이 줄어들 때 비로소 세계가 보인다.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욕망이 강할 때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늘 부족하게 보입니다. 더 가져야 할 것, 더 올라가야 할 위치, 더 인정받아야 할 평가. 그렇게 세상은 늘 모자란 곳이 됩니다. 하지만 욕망이 잠시 조용해지면 이 시선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가족이 건네는 짧은 말 한마디, 오래된 친구와의 전화 한 통,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크지 않은 것들이
조용히 빛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 이것은 특정한 나이에서 더 선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성취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인정을 향해서.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시선이 조금 달라집니다. 뒤를 돌아보고, 옆을 바라보고, 지금 이 자리를 느끼게 됩니다. 이미 지나온 시간들, 그 안에서 버텨낸 날들,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난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조용히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더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것을 다시 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삶이 줄어드는 시기가 아니라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라고요. 이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에너지 중 정말 지금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다시 보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가장 반복해서 말한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 말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내려놓으라는 걸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자식에 대한 마음입니다. 내 아이는 잘 살아야 한다.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 없이도 괜찮을까? 이 마음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아이 역시 하나의 독립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 자신의 고통, 자신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 생기는 고통이 있습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놓아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일 수도 있다.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함께했다면 이제는 각자의 삶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시선이 생기면 마음은 조금 달라집니다. 불안이 아니라 조용한 인정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집착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는 이래야 한다. 나는 약하면 안 된다. 나는 폐를 끼치면 안 된다. 특히 이 세대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마음입니다. 참고, 버티고, 견디는 삶 속에서 이 기준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준이 오히려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은 내려놓아도 된다고. 약해도 됩니다. 기대도 됩니다. 흔들려도 됩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집착이 있습니다. 과거입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다르게 살았어야 했나? 그 선택이 틀렸던 걸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마음은 그곳을 자주 다시 찾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이미 흘러간 강물에 발을 담그려는 행동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물은 이미 저 멀리 흘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조건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 한 문장이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의 관계를 조용히 바꾸어 줍니다.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죽음을 끝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끊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 그리고 미완성으로 남는 순간. 하지만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관점을 조금 다르게 봅니다. 그는 죽음을 끝이 아니라 완성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음악입니다. 음악이 끝날 때 마지막 음이 사라지고 잠시 고요가 찾아옵니다. 그 순간을 우리는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가 있어야 음악이 완성됩니다. 만약 음악이 끝없이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는 지쳐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에는 끝이 필요합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음악은 하나의 작품이 됩니다. 삶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만약 끝이 없다면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매일이 계속된다면 오늘이라는 하루는 특별할까요? 커피 한 잔, 누군가와의 대화, 지나가는 바람. 모든 순간은 그저 반복되는 장면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더 소중해집니다. 죽음은 삶의 의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선명하게 만드는 경계일지도 모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파괴가 아니라 하나의 형태를 완성시키는 과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준비는 무언가를 정리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유언장이나 재산이나 형식적인 정리가 아닙니다. 진짜 준비는 훨씬 내면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좋았던 순간, 힘들었던 순간, 후회되는 선택, 자랑스러운 기억. 이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이 한 문장은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의 인정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죽음은 조금 다른 얼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정리된 고요함으로 말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말년이 되면서 삶의 방식이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삶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글을 쓰고, 오후에는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음악을 들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복잡한 관계보다 자연과 사유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것을 하나의 도피가 아니라 욕망이 조용해지는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이 줄어들고 더 증명하려는 마음이 약해지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는 겉으로 보면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안쪽은 오히려 조용히 깊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이런 감각을 알고 계십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그냥 하루하루가 선물 같아요. 아침에 눈 뜨면 좋고, 밥이 맛있으면 행복하고, 햇살이 좋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이 말은 무기력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욕망이 잦아든 뒤에 오는 조용한 충만함에 가깝습니다. 처음에는 이 상태가 낯설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됩니다. 내려놓는 것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가득 차 있던 것이 조용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 조용함 속에는 이상하게도 가벼움이 있습니다. 비교가 줄어들고, 불안이 줄어들고, 조급함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도 아니고, 아직 오지 않은 것도 아닌 바로 지금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삶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에서는 죽음도 조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본 것은 죽음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바꾸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작지만 삶 전체의 무게를 조용히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생각도 그 변화의 아주 작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직접적으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아마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오셨을 겁니다. 버티는 날들이 더 많았고, 참아낸 순간들이 더 많았고,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뒤로 밀어온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혹은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몸과 마음을 조용히 소진해온 시간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넘어지기도 하셨을 겁니다. 억울한 일도 있었고, 말하지 못한 상처도 있었고, 스스로에게 실망했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의 여러분을 만든 과정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걸 잘 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이미 충분히 큰 일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삶의 지혜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다. 이 말은 삶을 평가하지 말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삶을 한번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런 선택도 했고, 이런 감정도 겪었구나. 기쁜 날도 있었고, 버거운 날도 있었구나. 그걸 바꾸려 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성숙에 가까운 태도입니다. 삶을 설명하려 하지 않고, 삶을 정리하려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살아냈구나. 생각보다 꽤 많은 시간을 버텨왔구나. 그 한 문장이 크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살았다. 충분히. 이 말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말이 아니라 자신에게 조용히 해주는 마지막 정리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말이 마음 안에서 아주 작게라도 나온다면 그때는 죽음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연을 보면 어떤 사실이 아주 단순하게 보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무성해지고, 가을이 오면 물들고, 겨울이 오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사라짐을 꼭 슬프다고만 느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봄꽃은 지기 때문에 아름답고 단풍은 사라지기 때문에 더 깊은 색을 가집니다. 우리 삶도 어쩌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 잠시 머물러 있는 존재이니까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자연의 흐름을 아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을 자연과 분리된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은 흐름 안에서 잠시 형태를 가진 존재로 보았습니다. 강물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강물은 계속 흘러갑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중간에 소용돌이가 생겨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강물은 나는 사라진다 라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갑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고, 살아가고, 사랑하고, 상처받고, 기뻐하고, 후회하면서 그 모든 과정을 지나 흘러가는 존재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억지로 멈추려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흘러가는 것이 두렵다는 마음이 가장 큰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말한 핵심은 단순합니다. 흐름을 막지 말라는 것, 저항하지 말라는 것. 그 순간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시간은 사실 미래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지금 당겨와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말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살아 있음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말한 해방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미래의 걱정에 끌려가지 않고 과거의 후회에 머물지 않고 그 사이에서 조용히 현재에 머무는 것. 그게 욕망에서 잠시 벗어나는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아주 사소한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따뜻한 공기,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 손에 닿는 온기, 조용히 들리는 소리. 이 모든 것이 이미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충분히 사라진다면 죽음은 더 이상 공포의 사건이 아니라 그저 흐름의 일부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서 계신가요? 그 순간은 두려움으로 가려져 있나요? 아니면 조용히 사라지고 있나요? 만약 잠시라도 이 현재에 머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요함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죽음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억지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도 정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그저 이 한 가지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끔찍한 형태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는 순간, 지금 살아있는 이 삶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고독 속에서 보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은 의외로 조용하고 안정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72세의 어느 날, 그는 잠을 자듯 세상을 떠났습니다. 특별한 고통도 극적인 두려움도 없이 그저 긴 여행이 끝나는 것처럼요. 그가 평생 고민해온 질문들이 마지막 순간에는 조용히 하나의 방향으로 정리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죽음이 그렇게 절대적인 공포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느끼는 삶의 무게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 꼭 이렇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겠구나.
이 한 문장 정도의 생각,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인식의 변화가 앞으로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삶이라는 것은 큰 결론이 아니라 작은 이해들이 쌓여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한 노인이 마당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아주 조금 불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 나무에서 잎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노인은 그 장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이 괜찮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잎이 떨어지는 것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나무는 여전히 서 있고 내년 봄이 되면 다시 새 잎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잠시 존재했다 사라진 잎 하나는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계절을 충분히 살아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어쩌면 그렇습니다.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깊게 살아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삶을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삶은 완벽함의 문제가 아니라 흐름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안에서 우리는 잠시 형태를 가진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죽음이 두렵게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단순할 수 있습니다. 아직 삶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보고 싶고, 더 느끼고 싶고, 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는 한 여전히 우리는 충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습니다. 죽음은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삶 안에 함께 있는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잠들기 전 우리는 하루를 죽는다. 그리고 아침에 다시 태어난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수없이 많은 끝과 시작을 지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죽음은 생각보다 낯선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만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오늘을 살았다. 충분히. 그 한 문장이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하루의 마무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죽음이라는 단어를 피하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답을 찾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다른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말했던 것처럼 삶은 때로 이해하려고 할수록 복잡해지고 가만히 바라볼 때 오히려 단순해지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작은 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큰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단 하나의 생각이라도 조금 부드러워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삶은 결국 거창한 결론보다 조용한 이해들이 쌓여가는 과정이니까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